제가 반죽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능력 단위 요소 중에 가자료 제품 재료 혼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반죽형 케이크. 자, 1단계법. 모든 재료를 일시에 믹싱하는 방법으로 노력과 시간 절약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품에 따라 비터 또는 거품기를 사용한다. 자, 크림법. 유지에 설탕을 넣고 믹싱하면서 달걀을 조금씩 넣어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최종 단계에서 밀가루와 물 등 액체 재료를 첨가하여 반죽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블렌딩법. 밀가루와 유지를 믹서볼에 넣고 저속으로 믹싱하여 유지가 밀가루 입자를 피복하도록 하고 나머지 건조 재료와 일부 액체 재료를 투입하여 혼합하고 최종 단계에 나머지 액체 재료를 넣어 믹싱하는 방법이다. 보통 우리가 파이 제품 만들 때 이와 같이 밀가루와 유지를 피복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볶아법. 유지를 가벼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밀가루를 2번에 나누어 넣고 골고루 혼합한다. 다른 믹서볼에 달걀과 설탕을 넣고 거품기를 사용하여 스펀지 케이크 반죽을 만들 때처럼 기포한 후 크림 상태의 유지에 섞어 골고루 혼합하는 방법과 유지, 설탕, 달걀, 노른자를 믹싱하여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달걀, 흰자와 일부 설탕으로 머랭을 제조하여 혼합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볶아법은 시험 품목 중에서 과일 케이크와 치즈 케이크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제조상 유의점. 자, 첫 번째, 유지에 설탕을 첨가할 때는 유지를 충분히 믹싱하여 유연하게 만든 후 투입한다. 두 번째, 많은 양의 설탕을 사용할 때는 2번에 나누어 투입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설탕도 밀가루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로 쳐서 큰 덩어리가 없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많은 양의 달걀을 일시에 넣으면 달걀에 함유된 다량의 액체 때문에 크림이 분리되기 쉬우므로 조금씩 나누어서 투입한다. 다섯 번째, 달걀 온도가 너무 낮으면 크림상의 유지가 굳어져 분리되기 쉽다. 여섯 번째, 많은 양의 달걀을 첨가할 때에는 크림이 분리될 염려가 있으므로 소량의 밀가루를 크림에 첨가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분리를 막아준다. 그래서 일곱 번째, 크림에 다량의 우유 또는 물을 첨가할 때에는 밀가루와 동시에 투입하거나 교대로 조금씩 투입한다. 여덟 번째, 반죽을 하는 동안에 볼 측면 및 바닥을 수시로 긁어주어 균일한 반죽을 제조한다. 보통 반죽형 제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스크래핑 작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거품형 케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리법. 계란 이제 전란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 더운 방법. 자, 믹서볼에 전란을 넣고 거품기를 사용하여 가볍게 풀어준 후 설탕을 넣고 중탕하여 37에서 43도까지 덮인 후 믹싱한다. 믹싱된 반죽을 찍어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뚝뚝 흘러 떨어질 정도 또는 거품기로 반죽을 찍어 떨어뜨릴 때 반죽 위에 떨어진 반죽의 무늬 형태가 잠시 유지되는 정도로 믹싱한다.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을 잘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로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자, 밀가루를 채로 쳐서 넣고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혼합한다. 유지를 첨가할 경우 유지는 미리 중탕으로 용해시킨 후 투입하고 골고루 혼합하여 반죽 제조를 마친다. 이 방법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포성이 양호하지만
달걀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주로 고율 배합에 사용되므로 설탕의 용해도를 높이고 껍질색을 균일하게 해준다. 고율 배합이라는 것은 설탕 사용량이 유지 사용량보다 밀가루 사용량보다 많은 배합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참 방법. 자, 이 방법은 달걀과 설탕을 중탕하지 않고 미싱하는 방법으로 저율 배합이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배합 또는 믹서 성능이 좋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법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자, 다음 변리법. 자,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한다. 노른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가량의 설탕을 넣고 반죽이 하얗게 될 때까지 거품기를 사용하여 미싱한다. 자, 별도의 믹서볼에 흰자를 넣어 60에서 70% 정도 기포한 후 나머지 설탕을 2에서 3에 나누어 넣으면서 머랭을 제조한다. 전체 머랭 중 3분의 1 가량을 위에 넣고 가볍게 혼합한 후 밀가루를 채로 쳐서 넣고 다시 혼합한다. 보통 변리법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설탕도 A랑 B로 나뉘어 A 따로, B 따로 이렇게. 이제 보통 비설탕은 머랭을 제조할 때 많이 쓰이고요. 머랭을 제조해서 이제 혼합하는 단계를 이제 변리법에 이제 해당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에 유지나 우유를 넣고 골고루 혼합한다. 나머지 머랭을 가볍게 혼합한다. 이러한 이제 제조 공정 순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단계법. 이 제법은 전 재료를 동시에 넣고 미싱하여 반죽을 만드는 방법으로 믹서를 사용하며 유화제 또는 기포제를 첨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단계를 단단계법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폰법.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변리법과는 달리 제조하며 노른자, 반죽의 흰자를 제외한 재료를 넣고 거품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식감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 보통 변리법과 다른 점은 노른자를 보통 혼합만 하지 변리법과 같이 색깔이 연해지게 계속 공기포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리법과 유사해 보이나 이제 확연히 다른 이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조상 유의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하는 믹서볼 또는 거품기는 깨끗이 씻어 기름기가 없도록 한다. 특히 달걀, 특히 흰자의 기포가 나빠진다. 그래서 보통 흰자 머랭을 올릴 때 노른자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으면 흰자 머랭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달걀과 설탕의 혼합액에 가하는 열은 45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중탕 과정에서 달걀이 익게 되면 속결이 좋지 않는 제품이 되며 구웠을 때 찌그러지는 원인이 된다. 자, 세 번째. 달걀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오래된 달걀은 미싱하는 동안 공기 포집을 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가 약해지고 부피도 감소한다. 자, 네 번째. 미싱 진행 정도는 기포의 상태, 반죽의 색, 반죽의 공기 포집 후 부피 등으로 판단한다. 다섯 번째, 밀가루를 넣고 혼합할 때는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혼합이 지나치면 글루텐 발달이 많아져서 단단하고 질긴 스펀지 케이크가 된다. 밀가루는 반드시 채질을 하여 사용한다. 여섯 번째, 용해 버터나 식용유를 투입할 때는 한쪽에만 붓지 말고 윗면에 골고루 뿌려 부은 후 윗부분을 먼저 섞은 후 전체를 섞는다. 한쪽에만 부었을 경우 용해 버터나 식용유는 반죽보다 비중이 높아 아래쪽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골고루 섞기가 힘들다.
7번째, 스펀지 케이크는 달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수분 증발에 따른 수증이 심하므로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즉시 약간의 충격을 가한 후 뒤집어 빼내야 한다. 자, 이렇게 7가지의 과정을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과기능사 시험 품목인 브라우니를 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분 300g, 달걀 360g, 설탕 390g, 소금 6g, 버터 150g, 다크 초콜릿 450g, 코코아 파우더 30g, 바닐라 향 6g, 호두 150g입니다. 총 9가지의 재료를 계량하여서 9분 이내에 재료 계량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호 원형팬 2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팬 종이 까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팬까지의 작업 준비를 완료하신 후에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래서 원형 팬을 밀착해서 팬 이용해서 원형을 그려줍니다. 원형을 그려준 밀착하여서 커터칼 이용하여 반죽을 잘라주시고 종이를 3등분하여 잘라줍니다. 보통 거품형 반죽처럼 팽창력이 있는 제품은 팬 종이를 높게 깔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이러한 반죽 같은 경우에는 대략 팬 높이까지만 올라오게끔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팬 높이까지 깔기 위해서 밑에를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요 원형 팬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나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밑에를 적게 접을수록 높게 종이가 깔리고 조금 더 접어줄수록 조금 낮게 팬 높이가 오도록 종이가 깔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더 접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접어서 넣게 되면은 요 정도에 살짝 올라오게끔 팬 종이가 깔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어준 부위를 가위 이용해서 밑에 부분을 잘라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형팬을 깔아서 작업하는 제품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형팬 까는 거를 잘 숙지를 해 두시면 다음 작업하실 때 좀 수월하게 팬을 깔고 작업을 완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접어주시고 얘를 하나 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는 바깥쪽으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끔 가위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가위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만 가위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원형 종이까지 깔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살짝 들어갈 수 있도록 들뜨지 않게끔 작업해 주시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얘 또한 접어 주시고 잘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원형펜 깔기가 완료가 됩니다. 호두는 구워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호두는 종이를 이렇게 펜에다가 깔아 주신 다음에 이제 계량한 호두를 전체적으로 펼치셔서 오븐을 예열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약 한 3분 정도만 색깔이 약간 나고 기름이 약간 나온 정도까지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작업 준비하시고 뭐 하시느라 잊어버리시면 호두가 홀랑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잘 기억하셔서 호두는 기름이 빠지고 약간 색깔이 날 때까지만 굽기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호두를 굽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에 미리 채를 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분과 코코아 파우더, 바닐라 향, 이것을 가루 재료라고 하죠. 그 가루 재료를 채 쳐서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다 준비를 완료해 두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호두도 미리 구워 놓고, 그다음에 펜도 미리 깔아 놓으시고, 여기 채도 미리 준비를 해 두신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작업 속도가 붙으니까 여기 다 미리 준비하신 후에 작업하시는 걸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채를 다 쳐주신 다음에 그릇에 옮겨주시고 설탕과 소금을 합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지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요 다크 초콜릿과 버터를 함께 혼합 후에 녹여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 작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지 혼합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스 버너를 켜두시고,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50도 이상의 온도로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카카오 버터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초콜릿으로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도의 유의를 많이 하셔서 흔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시게 라면 물 정도로 팔팔 끓는다 하시면 100% 초콜릿이 익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약간 온도가 높을 것 같다 그러면 불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온도 조절을 꼭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거 하는 동안 계란을 깬 다음에 설탕, 소금을 혼합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터랑 다크 초콜릿이 절반 정도 용해가 되면 계란 작업을 하셔서 계란 온도를 데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크 초콜릿 버터가 녹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온도에 유의하시면서 계란을 풀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웬만하면 큰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기포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란에 거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다 되면 설탕이랑 소금을 넣고 설탕 입자가 안 잡히며 계란이 데워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탕이 안 보이게 혼합을 주시고, 계란도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익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란은 설탕이 안 보이게 혼합 주시고, 얘는 절반 정도 작업했기 때문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달걀을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동상을 위에서 이런 식으로 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 입자가 안 잡히고 계란 온도가 너무 차가울 경우 초콜릿을 혼합하였을 때 바로 굳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계란 온도와 초콜릿 온도가 비슷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뜨거우니 장갑을 끼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온도가 데워져서 초콜릿을 마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이 달걀에 초콜릿 녹인 것을 혼합하여 작업합니다.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초콜릿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초콜릿이 분리가 나버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잘 관리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콜릿 작업이 다 녹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달걀 혼합한 곳에다 넣고, 뒤에 물기가 있으면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을 잘 닦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혼합합니다. 자, 거품기 이용해서 균일하게 혼합이 안 되지 않게끔 혼합해 줍니다. 자, 초콜릿 혼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품기를 제거하시고 채친 가루 재료를 혼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친 가루 재료를 넣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의 가루재료 혼합이 완료되어서 호두는 절반씩 사용을 합니다. 절반은 반죽에다 혼합 주시면 되시고, 절반은 위에다가 균일하게 뿌려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반을 균일하게
혼합하고 나머지는 위에 윗면에다가 뿌려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이 완료돼서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온도는 27.3도가 나옵니다. 요구사항에 나온 반죽 온도는 약 27도입니다. 그 온도에 맞게끔 잘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것을 팬에다가 팬닝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좀 들어가주세요. 네. 네, 큐. 자, 팬에 절반씩 대략적으로 팬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녹인 형태의 브라우니 제품은 단면을 확인해 봐도 약간 초콜릿 녹인 것 때문에 좀 수분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안 익은 것이 아니라 원래 녹인 초콜릿에 의해서 그렇게 질감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팬을 높게 까시게 되면 이 팬 종이에 잘 묻어가지고 한쪽이 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팬을 까실 때 이거는 크기에 맞게끔 깔아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십니다. 절반씩 팬닝이 완료되면 아까 절반 남겼던 호두를 균일하게 윗표면에다가 뿌려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브라우니 제품은 초콜릿 온도 제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에 유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혼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무 물 온도가 높거나 또는 지나치게 낮거나 이랬을 경우에 완제품이 쉽게 굳어버리거나 또는 너무 반죽 작업성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품은 1시간 50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균일하게 호두를 뿌려주시고 일정하게 두 개를 팬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제품이 완료가 되어서 팬닝이 완료되어 오븐에 넣고 굽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제품을 오븐에 넣고 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불 180도, 아랫불 16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약 30분 가량 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라운이 굽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눌러봤을 때 들어가는 굽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브라운이 굽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팬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빼겠습니다. 브라운이 완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호두가 균일하게 있으면서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죽이 되지 해도 이제 갈라짐이 좀 많아지고 반죽이 너무 질어도 완제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유의하셔가지고 완제품 혼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우니를 제조하였습니다.